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잡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새롭게 준비해 봤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고 이 국내 정보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기사를 다루질 않아서. 뭐냐면 바로 닌자 250R 4행정, 4기통이죠. 250cc 급으로 나온다는 게 요즘에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호넷 250? 그게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던 250cc 4기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바이크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4기통은 전부 고배기량만 최근에는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리고 요즘에는 2기통까지는 나오는데 4기통으로 나오는 모델이 사실 미들급 이상에서 고배기량들 아닌 이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250cc까지 4기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400cc 까지 4기통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항상 입으로 소리를 내는 CBR, CB400 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400cc로도 CB400 말고는 아마 거의 4기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4기통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엔트리급 모델로, 미들급보다 낮은 모델로는 4기통이 더 이상 출시를 안 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진짜 십몇 년 만에 가와사키에서, 몰라 왜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답답해서 저도 기사를 좀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갑자기 뜬금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갑자기 250cc 4기통을 만드냐, 그것도 알차로.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잡지에 뭐라고 써있나 계속 찾아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지금이 또 서기 2021년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더 이상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외국 잡지나 글을 번역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게 바로 잡지에 실렸던 기사예요. 그냥 바로 번역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번역을 직접 했습니다. 본지 확실시 4기통 250cc 올 가을 부활. 물론 이게 한 20년이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1년 전 잡지입니다. 20년식 2020년식 닌자 ZX 25R 250R이 아니라 25라고 쓰네. 25R입니다. 좋아. 뭐야 이거.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약간의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 아마 기사 쓴 사람인지 개발자인지 모르겠는데 카와로사키에게 이름인가 봐요. 가와사키 새로운 점은 내가 칠게? 네. 잠깐만요. 제가 의역을 좀,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칫밥으로. 가와사키의 신모델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런 거겠죠. 가와사키의 신차는 내 담당. 이런 걸 거예요. 나 잘났다. 어쨌건. 가와사키 250cc 4기통의 갈갈이 거의 확정 정보를 캐치했다. 시모 카와사키가 다음은 4기통에 새로운 역사를 세운다. 다시 한번 250cc 직렬 4기통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 출시 가능성이 90%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퉁쳐서. 자, 그리고 이거 빈자가 아니라 닌자입니다. 빈자 아니에요.
가와사키는 제대로 번역이 됐고요. 던롭인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던롭인데 유니디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상 CG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차의 사진이 아니에요. 예상해서 나온 CG 그래픽입니다. 작년에 출시 전에 나온 기사였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거의 흡사하게 나왔죠. 거의 흡사하게 나오긴 했는데 좀 다르긴 해요. 이 사진은 지금 보면은 10R이에요. 10R. ZX 10R의 리터급이죠. 모델을 합성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실루엣을 보니까 실제로 출시된 250cc 4기통 버전은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아마 요것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자바라 호수. 어쨌든 CG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코나그, 이것도 네, 패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년 만에 특종 추적을 해서 특종을 잡았고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격전에 그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250cc가 뭐 풀카울 스포츠 바이크의 2기통 시장이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250cc급은. 근데 거기서 지금 신의 한 수를 치는 가와사키의 놀라운 신의 한 수가 지금 한 방 때렸다. 가와사키가. 그것은 바로 4기통이 될 것이다. 정보에 의하면 물밑에서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돌던 250cc 4기통 프로젝트가 드디어 고 사인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올가을 곧 출시한다. 뭐 그 뜻이에요. 대략. 으르렁거렸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종이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태동했다. 그리고 출시를 확정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간 추적을 했대요. 기자들이.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한편 신 디자인의 닌자 가와사키 스파이샷으로 이게 사실인 것이 검증이 됐다. 아마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명확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17년도에 시작을 했었나 봐요. 이 프로젝트 소문이 돌았던 게. 몇 년 개발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소문이 돌았었나 봐요. 일본에서는. 자, 가와사키 모터의 인도네시아에서 차기 닌자 250cc에 관한 뭐 앙케이트를 통해서 뭐 발표가 있었나 봐요. 차기 닌자가 250cc 뭐 4기통으로 출시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나 봐요. 일본에서 4기통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동남아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250cc 4기통을 딱히 니즈가 없는데 동남아 시장에서는 250cc급 4기통을 많이 원했대요. 앙케이트 조사로 아마 그게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는 거를 확인을 했었나 봐요. 동남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 쪽.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오토바이 가격도 워낙에 고가인 데다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돈을 진짜 오래 모아야지 환율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한두 달만 일해도 뭐 PCX 같은 거 중고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워낙 페이가 적어서 오토바이 한 대 사는데도 엄청 오래 돈을 모아야 되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자동차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젊은 친구들이 경차 같은 걸 사는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오토바이가 그 정도로 비쌉니다. 이 동남아 쪽에선. 그래서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애초에 거의 니즈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살 생각을 엄두를 못 내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비싼 걸 왜 사냐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남아 쪽에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동남아에서 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동남아로 넘어가서 뭐 BMW S1000RR이나 고배기량 리터급 바이크를 타면은 거의 뭐 홍해의 기적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넘사벽인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러 넘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부자 축에 속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리터급 바이크나 이런 고급
고백이랑 바이크를 구입할 수 있지만 사실 현지인 동남아 현지인들은 넘사벽이라는 거 아예 그냥 못 삽니다. 보니까 리터급 바이크들이 그쪽에서는 뭘 쓰더라? 루피가 아니라 동남아 쪽이 무슨 화폐 썼었죠? 어쨌건 1억 단위로 갑니다. 보통 미들급 바이크들만 해도 무슨 뭐 루피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쳐도 뭐 600알랄이나 S1000알랄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비율을 극단적으로 하자면. 당연히 안 사겠죠. 또 동남아 쪽이 또 레이싱이 또 뭐 인기가 많잖아요. 바이크, 모터바이크 또. 근데 아마 그쪽에서는 고배기량 바이크로 경주를 안 하고 다 저배기량 바이크로 경주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도 250cc급 4기통 레플리카를 많이 사람들이 갈구했던 것 같아요. 250cc급 4기통을 바라는 동남아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80년도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80년도 일본에서 나왔던 바이크들이 4기통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50cc급 4기통 모델이 막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뭐 400cc급 4기통 바이크도 한참 많이 나왔었고요. 뭐 CBR 400RR, CB400도 대표적이지만 250cc급은 역시 호넷 250이 4기통으로 나와서 되게 배기음도 엄청 좋죠. 호넷 250의 배기음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서 그 슬로틀을 땡기잖아요. 스네칭을 하면 소리가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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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가 되게 매력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정숙하면서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지도 않아요. 되게 정숙해요. 400RR이나 CB400들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붕 이건 있었어요. 공회전일 때 붕붕붕붕붕붕붕붕붕 막 이런 거 있었고. 근데 250cc급 4기통은 윙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참고로 바이크 저렇게 앞으로 드시면은 허리 나갑니다. 뒤쪽으로 해서 드셔야 돼요. 되게 특이해요. 소리가 뭔가 먹먹한 듯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이건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인데 이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독특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게 약간 전기 바이크 같다. 이거 무슨 모터 소리 난다. 그래서 뭔가 독특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호넷 250을 갖다 살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차라리 그냥 CBR 400 사자 하다가 그냥 600RR로 사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산 거였어요. 250cc급에서는 지금 뭔가 뭘 해도 딱히 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2기통 250cc급들이 그런 경쟁 상황에서 뭔가 튀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둔 것이 바로 4기통이라는 거죠. 나는 완전 고급이다. 250cc급에선 내가 짱이다 라고 치고 나갈 타이밍이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시기야말로 250cc 4기통을 출시할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가 발표를 했는데 가와사키가 요번에는 압도적인 파워로 직렬 4기통으로 라이벌들을 앞서겠다. 확실히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는 카와로 사키에라는 이게 아마 프로젝트 담당자인가 봐요. 그를 고용해서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 차세대를 여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마 이 다음 페이지는 사진이 없는데 다음 장에서부터는
전체적인 모습을 뭐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 한 장밖에 지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대략은 이해하셨죠? 무슨 내용인지. 자, 그리고 제 1보로부터 그치 5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5년 전에 스타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잡지사에서도 5년 동안 계속 독점으로 공개를 했다는 것 같아요. 14년도 10월호부터 소식이 있었대네요. 처음 첫 기사가 이 잡지에 13년도 10월호에 약 5년 전 잡지 기자들이 요거를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사를. 그래서 이때도 미니 ZX 250 250R이 소식이 있었다는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마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니즈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은 그거를 실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뜨나 봐요. 뭐 한국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인도네시아 쪽이 워낙에 바이크 시장이 뜨거워서 그런 식으로 니즈를 판단하고 제품을 실제로 개발하기도 하나 봅니다. 이거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일본 이제 반다이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회사도 소비자들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요번에 어떤 건담이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라고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 제품부터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팔릴 만한 제품만 찍어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뭐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 기사가 뜬 게 18년, 그러니까 4년 후 5월호 잡지에 또 한 번 소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모델 250cc 앙케이트에 이게 또 등장을 했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해외 사이트에서 스파이샷이 유출됐었다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18년에는 가와사키 앙케이트 조사에서 이게 또 이슈가 됐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러네요. 근데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왜 250 뜬금없이 왜 갑자기 뜬금포 가와사키가 250cc 직렬 4기통 R차를 왜 만들었냐? 그 이유는 바로 동남아 시장에서 고배기량 바이크를 애초에 수요가 없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또 모토스포츠가 나름 뜨거운 시장이고, 그 분위기는 마치 일본의 80년대에 모토스포츠가 뜨겁던 시절을 마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동남아 시장에서는 250cc급 직렬 4기통 R차를 사람들이 많이 원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고 약 5년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서 실제로 출시를 하게 되었다. 250cc급 시장에서, 물론 이건 동남아를 겨냥한 제품이에요. 제가 보니까 애초에 이 모델 자체가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어쩌면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뭐 타이완이나 그쪽에서 실제로 개발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쪽 시장에서 어차피 팔려고 만든 제품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는 250cc급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크 시장 추세가 250cc급은 2기통으로 이미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250cc를 내더라도 사실 그닥 튈 수 없는 상황, 이미 뭐 2기통으로 평준화가 돼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디자인만 바뀌거나 뭐 그럴 뿐이지 딱히 확실하게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모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니즈도 있었고, 그래서 이참에 가와사키에서 야, 한 방을 한번 쳐보자. 한 방 날려보자. 라고 해서 4기통 250cc 레플리카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250cc급 시장에서. 네, 그런 의미로 개발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건 궁금한 거는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앞으로도 가끔 요런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밌지 않나요? 사실 국내 잡지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해외 잡지 보면은, 특히 일본 잡지 보면은 정말 재미있고 특이한 기사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리고 똘똘하게 운전하시고 보호장비를 풀로 착용해서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사고에서 대비를 항상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온 절대 가지 마시고요.